안녕하세요. 7호엄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 챕터 4, 재정에 관한 핵심 가치관입니다. 지난 챕터에서 우리는 현금 흐름의 4분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4개의 4분면은 그저 서로 다른 4가지 비즈니스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4가지 사고방식을 나타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입을 얻는 4분면이 정해지는 데는 외부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적고 그보다는 우리 내면의 자아, 우리의 강점과 약점, 주요 관심사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가진 바로 재정에 관한 핵심 가치관의 문제다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분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어떤 특정한 이 4분면에 속한다는 사실 자체가 반드시 재정적인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직장생활자건 자영업자건 전문직 종사자건 투자자건 사업가건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4분면 각각의 가치관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조금 더 현금 흐름을 이해하는 데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4분면 이것은 인플로이라고 그래서 봉급 생활자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4분면의 가치관은 핵심 가치는 바로 안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직장을 갖길 원하는 것은 안정된 직장을 갖길 원하는 거잖아요. 매달 꼬박꼬박 정해진 날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안정된 거를 원하는 분들은 보통 이 4분면에 속해 있는 거죠. 네, S4분면에 속한 사람들의 핵심 가치는 바로 독립입니다.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내 능력을 발휘해서 독립된 사업체를 가진다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S4분면에 속해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을 들여다보면 종업원 3, 4명을 가진 자영업자도 여기 S에 속하고요. 또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나 아니면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나 다 이 S4분면에 속한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타인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내면에 깔려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에게 내 일을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만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4분면의 가치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분면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바로 부의 구축입니다. S타입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반면 B타입의 사람은 각각의 영역에서 최고인 사람들을 모아 팀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체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자신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경험 많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상대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굉장히 대기업에 재벌 2세, 3세 이런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 친구들이 보스턴까지 유학을 와서 공부하는 이유는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 기업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 유학을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최고의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물론 자기도 배우는 그런 면들도 있겠지만 그 각 분야에 자신이 운영할 자신이 이끌어갈 그 사업체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잘 뽑기 위해서 잘 만나기 위해서 인맥도 쌓고 그 안에서 더 똑똑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학교를 다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당연히 본인이 더 똑똑하고 본인이 잘나서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어야지 왜 남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느냐, 오히려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가치관을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역시 부를 구축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정말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수입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진정한 B4분면의 사람은 자신의 사업체를 떠나 있어도 여전히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대부분 S4분면에서는 일을 멈추면 수입 발생도 멈춘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만약 내가 오늘부터 일하기를 멈춘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일까? 수입이 6개월 안에서 멈춘다면 당신은 E나 S4분면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만약 내가 오늘부터 일하기를 멈춘다면 6개월까지도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베스터 4분면의 가치관은 재정적 자유입니다.
투자가들은 자신이 직접 일하지 않고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해요. 근데 이 I4부면은 현실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갈 수가 없죠. 왜냐?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챕터 4를 마무리하면서 4부면마다 다른 투자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투자가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우리에게 투자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있죠. 일부 학교에서는 주식 선택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로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방식도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S4부면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지 않아. 화장실을 수리해줘야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B4부면 사람이라면 나는 화장실 수리를 맡길 훌륭한 부동산 관리업체를 고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 S4부면의 투자가는 자산관리를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B4부면의 투자가는 다른 업체를 고용하여 자산관리를 맡긴다라고 하죠. 각 4부면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지닌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레버리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그 레버리지라는 책을 읽으시면 지금 이 B4부면의 투자가가 얘기하는 레버리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꽤 간단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4부면을 이동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직업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주소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인생과 운명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고 싶다면,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당신이 설계한 인생대로 살고 싶다면, 요컨대 부자가 되어 부자로 살고 싶다면 이제 짐을 꾸려 이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4부면의 왼쪽을 떠나서 B와 I4부면을 향해 움직여야 할 시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챕터 3에서 얘기했었죠. 전 세계의 95%의 사람이 이 왼쪽 4부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5%의 사람이 이 오른쪽 4부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슬픈 건 전 세계의 95%의 돈은 어딨냐? 바로 오른쪽 4부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의 돈만 가지고 95%의 사람들이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알고 나니까 우린 당연히 이 왼쪽 4부면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직업을 바꾸는 E에서 S로, S에서 E로 옮기는 그런 직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의 핵심 가치를 바꿔서 이 4부면을 이동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까지 챕터 4를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 조금은 움직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 책을 이제 많이 읽지는 않았어요. 한 2-3번 읽고 지금 다시 정리를 해서 읽고는 있는데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결국 내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이 책에서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책을 마칠 때쯤 이 영상을 저와 함께 보시는 분들이 저처럼 핵심 가치관을 안정, 독립, 여기에서 벗어나 부의 구축, 재정적 자유로 우리가 4부면을 이동하는 그런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